네,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간 공실로 방치된 주택이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공실률은 충남이 7.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세종은 3.2%, 대전은 3%로 전국 평균 3.5%를 밑돌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선루프에 들어가는 부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하는 업체 2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원은 동일에 6억 5,500만 원, 유일에 4억 9,1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15%에서 라돈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돈은 국제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58개 건설사가 라돈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손해보험에 가입된 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10명 중 3명은 조기 퇴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사의 합의 권유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프라임 최진입니다. 오늘 또 주요 이슈를 두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이슈 대담심 시간입니다. MBN 보도국의 산업부의 권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이슈는 땅 이야기입니다. 직원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직원의 징계 건수가 지난해 100여 건에 달하면서 평년에 비해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난해 임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에 LH는 내부 감사 수위를 높였는데요. 별로 효과가 없던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LH의 임직원 진행 현황에 따르면 네. 지난해 LH의 임직원 96명은 각종 비리에 연루돼 파면, 해임 등을 받았습니다. 네. 2017년 21명, 2018년 32명, 2019년 35명, 2020년 35명 등으로 매년 30명 안팎이던 징계 건수가 지난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2021년에 아주 급증을 하게 되네요. 네, 징계 수위별로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감봉 50명, 정직 25명, 강등 8명, 해임 13명, 파면 28명 순이었습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강등, 해면, 해임, 그리고 파면 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74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징계 사유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뇌물수수, 내부 정보 유출,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또 휴일, 근무비 부당 수령 등으로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땅 투기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10명에 달했습니다. 한 직원은 겸직 근무를 위반하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유료 강사로 활동을 해서 파면되기도 했었고요. 또 올해 들어서 지난 6월 간부 3명이 제주도에 출장을 가서 허가 없이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서 3명이 해임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해 신도시 사전투기 사건으로 LH는 큰 신뢰를 잃었잖아요, 한번. 네. 그래서 앞으로 직원 재산 등록,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또 임직원 보유 토지 보상 배제 등 이렇게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지적입니다. 네, LH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네요. 이번엔 땅에 의해서 주택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장기간 공실로 방치된 주택이 최근 5년 동안에 무려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네, LH의 임대 사업 손실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LH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 주택 중에 장기 미임대 주택은 지난 2018년 9,400여 호에서
올해 3만 2천여 호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무려 손실 추정액은 1,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공식률 같은 경우는 평균 3.5%를 밑돌았고요. 장기 미임대 이유는 첫 번째, 바로 소형 평수에 대한 입주자 비선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지 노후화와 또 열악한 입지 조건, 세 번째는 생활 인프라 부족 등입니다. 즉, 공공주택이 필요한 곳에 사람들이 원하는 면적으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뜻이 됩니다. 현재 공공주택에 대한 중장기적인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개선해야 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한쪽에서는 집이 없어서 난리인데 수요 정책이 실패로 해서 이렇게 집이 남아돌아서 문제가 있군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토지공사 문제가 참 심각한데요. 자, 이번에 아파트 문제입니다. 지난해 지어진 아파트의 16%가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돈은 국제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요. 지난해 이 기준치를 넘은 공공주택을 지은 건설사가 무려 58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네, 신축 아파트에 정확히 15.7%가 라돈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대우건설이 7곳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에서 4%는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암 환자 14% 정도도 이 라돈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폐암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흡연, 이 폐암 발병도 라돈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대우건설의 뒤를 이어서 서희건설 6곳, 태영종합건설 5곳, 그리고 대방건설 5곳, 포스코건설 4곳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원자력위원회는 아파트에서 라돈이 계속 잇따라 검출되자 관리 지침을 제출했습니다. 2019년 7월 이후 승인된 아파트는 실내에서 라돈 기준치 148 베크레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라돈 권고 기준은 2019년 이후 사업 계획이 승인된 아파트에서만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따로 관리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파트는 이렇게 적용 기준이 2019년 7월 이후에 생겨났지만 빌라, 오피스텔, 또 원룸 등은 관리 기준조차 없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라돈 침대와 관련해서 시위도 한번 벌어졌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라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해야 된다고 시민단체들이나 다양한 곳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불량 아파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강력한 조치, 대응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 주택, 아파트는 민생 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철저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파업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현대제철 현목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지난 28일 실제로 마침내 파업에 돌입을 해서 울산 공장이 24시간 동안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울산 공장에서 하루 동안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예상되는 손실 매출액이 6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 액수는 지난해 회사 전체 매출의 2.7%에 달하는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자, 현대제철 울산공장, 현재 지금 파업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대제철 울산공장 파업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부터 어제 오전 6시 30분까지 총 24시간 정도였습니다. 현재 현대제철 노조는 당진을 시작으로 게릴라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당진 노조가 파업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특별 격려금 때문인데요. 올해 초 현대차 그룹은 계열사 직원들에게 400만 원 정도의 격려금을 지불했습니다. 현대제철 노조도 특별 격려금을 달라고 했지만 사측은 이를 임금 협상에서 기본금과 성과금을 지급 완료했다면서 노조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16만 5,200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 15%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포스코는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아변 라인이 물에 잠기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이렇게 포스코의 침수 피해와 현대제철의 게릴라성 파업으로 철강제 가격은 10% 정도 상승할 예정이라고 업계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등 주요 수요 업체들의 철강제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자료 화면을 보니까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하는 모습, 프랭카드를 보니까 22년 투쟁 승리, 강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노사 협의가 쉽게 타결되기 아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현대제철 노조 측은요, 28일 하루 동안 파업을 진행한 이후에도 네. 계속 사측에서 아무런 요구가 없고 또 답변이 없으면 파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파업 손실 효과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빨리 이 타결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수행대 자동차 썬루프에 쓰이는 고무 부품 입찰 과정에서 서로 짜고 참여하는 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는 두 업체에 대해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DRB 동일 유일 고무는 자동차 썬루프에 들어가는 고무 부품인 썬루프 C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썬루프 C란 자동차를 보면 차체와 썬루프 유리 사이를 연결하고 또 차체로 유입되는 소음, 빗물, 먼지 등을 차단하는 고무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들 고무 업체를 제조하는 DRB 동일 또 유일 고무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업체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무려 4년 7개월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자동차용 썬루프 제품을 생산하는 베바스토 코리아가 실시한 썬루프 C 제품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미리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 두 회사는 기존에 각 사가 납품하던 차종의 모델이 나올 경우 이미 납품하고 있던 회사한테 납품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새로운 차종이 나오면 별도의 이 둘만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두 회사는 이를 통해 해당 기간 바베스토 코리아가 발주한 20여 건의 입찰에서 무려 15건을 따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완성차 업체의 개발 일정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입니다. 두 회사는 과거에도 현대차 관련해서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적발돼서 지난해 과징금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를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공정위는 동일에 6억 5,500만 원, 유일에 4,9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입찰에 동일 그리고 유일만 참여했기 때문에 점유율은 100%라고 합산해서 봤습니다. 아, 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부품 입찰 과정에서 5년에 걸친 은밀한 단합을 적발하는 것은 큰 좀 성과하고 또 앞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 구매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 구매 시장에서 좀 더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동차 썬루프 부품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요. 담합 뉴스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네요. 네, 다음 이슈입니다. 6번째 이슈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10명 중에 3명이 진단 입원 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보험사와 합의를 한 다음에 조기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일입니까? 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요. 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31%는 진단서상 입원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합의 퇴원을 했고 이 진단 기간 일수도 43%에 불과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즉 손해보험사들이 환자들의 입원 일수를 줄이는 대신 합의금을 더해 입원 금액에 합의금을 더해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즉 조기 퇴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또 자신들의 부담을 덜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12개사의 입원 환자들의 진단서상 입원 요구 일수는 평균 17일이었지만 실제로 입원한 환자의 계산을 해보면 7일밖에 입원하지 않았고 10일은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파서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 자꾸 설득을 해서 조기 퇴원하게 유도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퇴원을 하면 여기다가 합의금을 줬다는 거죠. 예. 특히 4대 대형 손해보험사 중에서 DB 손해보험이 6만여 건 중에서 64.3%인 39만 건을 조기 퇴원을 유도해서 가장 높았었습니다. 또 하나손해보험, 흥국화재,
캐롯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아예 합의 퇴원 건수도 관리하지 않아서 지금 고객 관리가 느슨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손해보험사들이 엄청난 부담에도 조기 퇴원을 유도하는 것은 합의가 늦어질수록 환자의 관리 부담 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건강보험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퇴원한 이후에 다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보험금을 받지 못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보험만 눈먼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 셈인데요. 이렇게 손보사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해서 고스란히 건강보험으로 이 몫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몸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참 너무 냉철한 논리가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미 MBN의 뉴스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대전에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그런데 그 유가족들이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소유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이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피해보상 합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부터 들이내미는 것은 아무래도 예의도 없고 인간적으로 할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유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안타깝고 또 네. 분통을 터뜨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현대백화점 관계자가 손해배상한 계산표를 들고 장례식에 찾아와서 합의를 요구했다는 것인데요. 네. 현대백화점은 유가족에게 사고 시 연령, 기대 여명, 또 월 수입 등을 고려해 저마다 다른 책정액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료화면을 보면 아마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아마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측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현대백화점 정지선 회장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올해 나이가 65세인 A씨의 경우 기대 여명은 18.63년, 수입은 월 수입은 30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또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위자료 1억 원, 또 추가적인 위로금까지 더해서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대백화점 측은 빨리 결정해달라고 말을 했다고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대백화점 측이 사고 논란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유가족과의 피해 보상 합의를 서두르는 게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까지 아직 명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물리학입니다. 국내 생수 시장 점유율 1위인 제주 삼다수가 수급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제주 삼다수가 물류 차질로 인해서 삼다수 판매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가 일시 중단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 어플에서 삼다수 앱 어플에서 판매가 네.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삼다수는 지난 1월, 3월, 6월에도 판매가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1월에는 제주도내 물류 상황과 또 판매가 증가를 해서 일시 중단을 했었고요. 3월에는 유류비가 인상을 해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으면서 온라인 판매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제주항이 막히면서 육지로 올라오는 루트가 중단되면서 막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에 따르면 삼다수 500ml 제품은 지난 21일부터 판매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2리터는 계속해서 이제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풍, 선박 물류 이슈로 이번 제주도에서 육지로의 운송이 원활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고요. 제주도 개발공사는 이렇게 현재 판매가 언제 다시 재개될지는 모른다, 미정이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최근에 야외 활동 증가로 500ml 제품은 수요가 급증해서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연이은 태풍으로 제주도에서의 또 물류 차질이 발생하면서 현재 육지에서 재고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공무원이면은 약 40%의 이용 요금이 할인을 받는 상록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상록 골프장에서 최근 5년 동안 공무원 신분증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적발된 건수가 무려 257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편법 할인인데요. 이거를 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공무원 연금 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록 골프장에서 공무원 신분증 도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2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17년 20건, 2018년 25건, 2019년 7건이었다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41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89건으로 1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75건이 적발돼 작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의 복지 또 여가 활동을 위해서 천안, 화성, 남원, 김해 골프장 이렇게 4곳의 상록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골프장은 일반 국민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공무원 요금은 여기서 42% 정도 할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 골프장 예시를 한번 볼게요. 네. 주중 일반 요금은 천안 골프장 경우 15만 5천 원, 공무원 요금은 여기서 42% 할인된 9만 원입니다. 아, 네, 저렴하군요. 주말 요금은 일반 요금은 원래 20만 원인데 공무원들은 여기서 12만 원으로 40% 정도 저렴합니다. 네. 지금은 신분증을 대여하거나 도용당한 전현직 공무원은 2년간 골프장 예약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마스크 우리가 착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따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얼굴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고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 걸리면 그만이라고 빌려줄 수도 있고 예약이 제한되는 거 제외하고 다른 특별한 처벌은 없기 때문입니다. 네네. 상록 골프장 운영 취지에 맞게 공무원 신분증 대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 도용 대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또 연간 이용 횟수를 줄이자는 이런 관련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점심가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인 척해서 할인을 받는 사태인데요.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건설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요. 올해 7월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건설사 도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부채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줄 도산의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야, 실제로 지금 주도산 위험성이 상당히 심각한가요? 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5년간 주택 거래량 및 미분양 주택 증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7,710호였던 미분양 주택이 올해 7개월 만에 2배 가까운 31,284호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건설사 12곳이 도산한 데 이어 올해 벌써 8곳이 도산을 했고요. 이 중 실절 금액이 영업이익이 500억에서 1,000억 원대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사도 한 곳 해당이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주도산이 일어난 거 아니냐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 수십 개의 중소건설사가 도산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상황이 심각하군요. 네이버가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인해서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적인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았는데 올해 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자꾸 발생하고 있죠? 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네이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19건이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네이버에서는 한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 괴롭힘으로 자살까지 한 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이후 노동부는 네이버에 특별 근로 감독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권혜영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